안녕하세요. 아마추어 큐레이터 풍요로움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실 건가요? 아니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볼 화가는 스페인의 대표적 낭만주의 화가인 프란시스코 고야입니다. 서양 미술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죠. 그는 고전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인상파의 시초를 보였습니다. 그의 파괴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느낌과 대담한 붓터치는 후세의 화가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네와 피카소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죠. 프란시스코 고야는 1746년 스페인 아라곤 지방에서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의 아버지는 도금업자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나머지 처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고야는 어린 시절을 어머니 집안에서 보냈습니다. 고야는 어릴 때부터 그림에 재능을 보였어요. 그의 그림은 그림을 짜 넣는 직물 형태의 장식물인 테피스트리 디자이너로 그림을 시작했어요. 그 후 실력을 인정받아 카를로스 4세의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인물화들을 남겼는데요. 테피스트리 그림과 궁정화가로 있었던 때에는 그의 그림은 밝은 느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년 기머거리가 된 이후에는 그의 그림에서 어둠과 공포가 가득합니다. 고야는 펠리페 4세의 궁정화가였던 벨라스케스를 존경했습니다. 초기에 밝은 로코코 양식의 그림을 그렸으나 벨라스케스의 그림을 판화 작업하면서 낭만주의의 스페인의 예술 감각을 더해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했어요.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화에도 잘 나타나듯이 벨라스케스의 작품인 라스 메니나스, 시녀들, 그의 작품과 유사한 형태로 그렸어요. 그리고 화가인 자기 자신도 그려 넣었습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화를 보면 화려한 옷과 갖가지 보석, 여러 가지 훈장을 볼 수 있는데요. 언뜻 보기엔 화려한 옷과 왕실의 권위와 부귀를 나타내고 있는 듯 보이지만 카를로스 4세의 얼굴을 보면 우매한 얼굴로 그렸어요. 그의 그림에서는 풍자와 비판의식이 숨어 있습니다. 카를로스 4세는 정사에는 관심이 없는 무능한 왕이었어요. 프랑스 대혁명과 나폴레옹의 등장이라는 혼란스러운 격변기에 시의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왕비 마리아 루이사와 그녀의 정부 마누엘 고도이의 손에 국정을 맡겨서 나라를 패망으로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와는 전쟁에서 패하면서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고 나중에는 나폴레옹의 형에게 나라를 빼앗겨 외국으로 망명해 살았어요. 그러니 존경할 수 없는 왕이었겠죠? 고야는 그림을 통해서 시대상을 표현했던 화가였습니다.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화에서 앞서 말했듯이 그림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왕가의 사람들이 우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야는 왕가의 사람들이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의 중앙에는 왕이 아닌 왕비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는 왕이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보통의 왕실 초상화와 다른 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왕비를 예쁘게 그린 것도 아니에요. 왕비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입에 잘 맞지 않는 틀니 때문에 우스꽝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렸어요. 그녀는 어린 두 자녀를 곁에 두고 있는데요. 루이사 왕비가 낳은 아이들 중에는 애인이었던 고도의 자식도 있을 것이라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카를로스 4세 뒤에 언짢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은 왕의 남동생이고요. 그 옆에는 아기를 안고 있는 공주 부부가 있는데요. 아기도 자세가 어딘지 이상합니다. 당시 왕족들은 권력 강화와 유지를 위해서 근친혼을 했는데요. 근친혼의 부작용 때문에 아기의 척추가 선천적으로 휘어져 태어났습니다. 그림 왼쪽에 파란 옷을 입은 남자는 페르난도 7세가 되는 페르디난트 왕자이고요. 왕자 뒤에 얼굴에 큰 점이 있는 여자는 왕의 여동생입니다. 마기 할멈 같은 외모를 하고 있죠. 그 옆에 얼굴을 돌린 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여자는 나중에 왕세자비가 될 나폴리의 공주 마리아 안토니오로 보는 설이 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해서 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림 왼쪽에 어둠 속에 숨어있듯이 있는 사람은 고야 자신입니다. 그는 거대한 캠퍼스를 앞에 두고 있죠. 이런 구도는 그가 존경했던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이라는 작품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화폭에 그리지 않아도 되는 아기까지 그림에 그려 넣었는데요. 과연 왜 그랬을까요? 동양에서는 살을 불길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서양에서는 숫자 13을 저주의 숫자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기까지 그려 넣어 13명의 사람을 맞추어 그려 놓았습니다. 이 작품은 왕의 무능을 비꼬아 그린 풍자화에 가깝습니다. 왕은 고야에게 왜 자신이 중앙에 있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고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왕께서는 어느 누구보다 한 발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에 왕은 흡족해하며 고야를 더 신임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이 최고의 초상화로 여겨지는 이유는 인물들의 모습에서 무능하고 부패한 내면까지 엿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정화가로서 우매함과 문란했던 그들을 옆에서 지켜본 고야는 우매한 왕을 가장 예술적으로 표현하면서 비판의식과 풍자를 교묘하게 감춰 놓았습니다. 현대 미술의 출발점이 된 프란시스코 고야. 다른 작품으로 다음 시간에 또 고야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긍정적인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